1월 달부터 매매를 해서 약 한 수익률이 3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전량 매도하고 지난 금요일 날 또 일부 들어간 거지. 안녕하세요, 한성민입니다. 오늘은 저의 효자 종목 SK바이오랜드에 대해서 들려드릴게요. 여보, 요즘 어떤 주식 사고 있어? SK바이오랜드. 왜? 그 회사 스토리가 좋아서 스토리? 음, 스토리가 좋다는 게 뭔데? 그 기업이 현재도 돈을 잘 벌고 있고 앞으로도 돈을 잘 벌 수 있는 기업이 주가가 오를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 음. 근데 그뿐만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스토리가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영화나 드라마가 음. 스토리가 탄탄하면 음. 대박을 치잖아. 그렇듯이 주식시장에도 스토리가 좋은 주식은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또 시장의 관심은 당연히 뭘로 이어지겠어? 돈. 그치? 관심 있는 쪽으로 돈이 가잖아. 그럼 SK 바이오랜드는 뭘로 돈 버는데? SK바이오랜드는 천연물을 이용해서 이제 화장품, 천연 원료, 그 다음에 이제 기능성 식품 원료, 의약품 원료, 이제 또 의료기기를 만들어서 팔고 있는 회사인데 1년 매출이 1063억 정도 되고 영업이익이 144억 정도 되는 알짜 기업이지. 근데 지금만 그렇게 버는 거 아니야? 앞으로도 잘 벌 수 있대? 앞으로의 이제 그 기업이 돈을 잘 벌 거냐에 대해서는 걔네들이 이제 하고 있는 사업의 시장의 성장성을 봐야 되는데 생각해봐. 일단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천연재료 들어간 거, 천연재료로 음식한 거, 유기동 식품을 선호해서 건강에 좋으니까 먹잖아.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도 천연재료, 음. 천연재료를 많이 쓰고 또 얘네가 음. 국내 화장품 회사들한테 납품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외에 여보 혹시 로레알 알지? 음. 로레알 화장품에도 얘네가 이제 납품을 해. 그러니까 해외의 큰 화장품 기업들에도 이제 납품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비싼 화장품 있잖아. 고가의 이제 기능성 화장품이 거의 다 천연재료를 쓰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천연재료 시장이 커질 수 있고 또 얘네가 좋은 게 뭐냐면 국내 이제 화장품 천연 원료 그 시장에서 얘네가 시장 점유율이 한 60% 이상 돼. 그러니까 천연 화장품 원료 시장에서 거의 삼성전자급이지. 그러면 이제 시장이 커질수록 얘네가 가지고 있는 시장 점유율이 크니까 파이가 커지는 거지. 그러면은 얘네가 거의 천억 매출 중에 50% 이상이 이 천연 화장품 원료에서 돈을 벌고 있거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 캐시카우 역할을 이 화장품 원료가 기업에다가 이제 돈을 주고 있는 거지. 후발주자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야? 경쟁사는 없어? 일단은 눈에 띄는 경쟁사는 없고, 왜냐면은 국내 그 천연 화장품 원료 시장을 보더라도 얘네가 거의 60% 이상이면 독과점 수준이거든. 음. 얘네가 갖고 있는 기술도 많고, 그만큼 기술이 음. 있으면 특허도 많이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좀 높은 시장이라 이 SK 바이오랜드 회사가 엄청난 수혜를 받는 거지. 그러면 앞으로 천연재료 시장이 얼마나 커질 것 같아?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천억 원대가 넘는 시장이거든. 그리고 연평균 과거 데이터 보면 약 10%씩 성장을 해왔어, 평균. 그리고 지금 이 천연 화장품 원료 시장이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계적으로 이제 동물성 원료에 대해서 사용이 불안 요소랑 화학 연료에 대한 이제 환경 규제가 강하게, 아, 탄소 배출? 응, 그치. 환경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천연 소재는 그 대체제로 더 곽강을 받고 있고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있어. 왜냐면 지금 글로벌적으로 환경에 대한 이슈가 엄청 커지고 있잖아. 그리고 이제 탄소 배출이라든지, 그런 환경 규제 때문에 더 기업들이 먼저 이 천연 원료 쪽으로 계속 투자하고 개발을 하겠지. SK 바이오랜드에 대한 핫한 스토리가 뭐야? 시장에 관심을 끌 수 있는 스토리가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줄기세포 치료제고, 그 두 번째는 이제 SK 바이오팜 곧 상장하거든? 그 건이 있어. 일단은 줄기세포 치료제의 이런 그 부분을 얘기하자면, 얘네가 이제 작년 연말에 카티스템이라는 그
퇴행성 관절염 주기세포 치료제를 임상을 시작을 했거든. 근데 이게 메디포스트라는 회사로부터 양도권을 받았는데 지금 임상이 3상이 시작되는 거야. 삼상? 하나의 신약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전임상부터 임상 1상, 2상, 3상, 그 다음에 시판 승인 그런 절차가 있는데 임상 3상 계획 승인 계획을 받았다는 거는 그만큼 이 치료제에 대한 데이터가 좋고 국내 물론 식약청에서 승인한 거지만 앞으로 이 3상만 통과가 되면 시판 승인까지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 거지. 그게 오래 걸리냐? 보통 전임상부터 그 시판 승인까지는 평균 10년 걸리는데, 그러니까 임상 상상이 제일 중요해. 왜냐면 여기서 그 대상, 환자의 수도 많이 필요하고 많은 자본이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신약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SK 바이오팜 상장인데, 이제 SK 그룹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제약 바이오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고 있거든. 그리고 SK 바이오팜 상장은 시장에서 이슈를 끌고 있냐면 얘네가 상반기 IPO 최대어야. 약 지금 SK 바이오팜이 기업 가치가 한 5조 원 정도를 받고 있어. 엄청난 숫자지. 그래서 이제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 이 신약 개발에 힘을 쓰는 이유가 이 신약 하나만 개발되면 기업 가치가 천문학적인 숫자로 증가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셀트리온이 그 바이오 시밀러 기업인데 이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인 램시마를 개발해서 지금 미국 뭐 유럽에 이제 판매되고 있는데 주가가 말해주고 있어요. 과거 셀트리온이 4만 원에서 이런 램시마 신약 하나로 주가가 30만 원까지 올랐었거든. 몇 배야? 계산해봐. 7배가 넘네. 그래서 지금 많은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신약이 하나 개발되면 주가가 보통 뭐 두세 배, 뭐 많게는 10배 이상. 신라젠도 그랬잖아. 신라젠도 이제 팩사백이라는 그런 그 파이프라인 하나 갖고 주가가 만 원도 안 됐던 게 이제 15만 원까지도 가고 무려 신라젠은 15배야. 근데 항상 신약이 다 개발에 성공하는 것도 아니야. 그만큼 성공 확률이 낮고 또 성공이 안 되면 주가는 바로 급락을 하는 그런 리스크도 갖고 있어. 그럼 언제 사야 돼, 여보? 일단은 SKR 바이오랜드 차트를 보면서 내가 설명해 줄게. 기본적으로 이동평균선을 참고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 때 주가가 탄력을 받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주봉만 보더라도 단기 이평선이 5주봉선이 계속해서 10주봉선, 20주봉선을 뚫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여기다가 수급도 SKR 바이오랜드는 수급도 상당히 외인 투자자들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수급도 좀 양호한 면이 메리트라고 난 생각을 해. 그래서 이제 정고점인 29,700원을 강하게 돌파하며 3만 원대에서도 안정적으로 주가 흐름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다가 이제 SK 바이오팜이 상장이 확정되면 단기 관심을 받아서 돌파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봐. 물론 이 가능성이지 100%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3만 원을 뚫었을 때의 그런 SK 바이오랜드도 실적도 봐야지. 실적이 계속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쭉 성장세를 잘 타고 간다면 주가는 계속해서 우상향 패턴으로 오를 확률이 매우 높겠지. 그리고 정고점 부근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주가가 올랐는지도 점검해 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 1월 13일 1월 달 부근에 오른 거는 1월 초에 항상 주시장의 그 IPO 그러니까 상장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집중돼 있거든. 그래서 얘네가 SK 바이오팜이 상반기에 상장한다니까 관계사기 때문에 시장에 관심을 받아서 29,000원대까지 올랐지. 그러고 나서 또 떨어졌어. 왜냐면은 단기간에 떨어진 이유는 SK 바이오팜의 그 이슈는 관심을 받을 수 있지만 이게 이 SK 바이오인데 실적과 바로 연관되는 건 아니거든. 그리고 이때 얘네의 그런 대주주들이 좀 지분을 팔았어. 일단은 뭐 2대 주주인 그 파라투스 투자회사도 지분을
10% 정도 들고 있었는데 반 정도를 팔았거든. 근데 얘네가 4년 동안 보유해서 약 40% 수익 내고 팔아서 그렇게 단기성 자금이 아니고 장기간 동안 들고 있었고 또 주가에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치는 걸 보니까 그거는 큰 악재로는 안 봐도 될 것 같아. 그리고 또 정찬복 이 SK 바이오랜드 이제 대표이사도 맡고 있었고 지분을 팔았어.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정찬복 임원이 주식을 전량 팔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임원 계약이 끝났거든. 그건 뭐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닌 게 차트가 말해주고 있지. 이런 대주주들이 주식을 팔았음에도 물론 그런 단기간에는 좀 빠졌는데 다시 오르고 있잖아. 얘네가 회사도 실적이 좋고. 그래서 나는 오늘 4월 20일 월요일 얼마냐면 100원 오른 24,300원이거든. 오늘은 전반적인 시장이 조금 약세여서 이 주가 흐름이 좀 거래량도 좀 전일 대비 적고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데 일단은 조금 지켜보면서 분할해서 매수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그동안 SK 바이오랜드로 얼마나 수익을 보셨나요? 1월 달부터 매매를 해서 약 한 수익률이 30% 정도는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전량 매도하고 지난 금요일 날 또 일부 들어간 거지. 그럼 또 다른 투자 요인은 없어?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떤 사업을 좀 집중적으로 키울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 이번에 이제 주총에서 사업 목적을 추가했거든. 근데 사업 목적 어떤 사업을 추가했냐면 세포치료제,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연구, 제조 판매업,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를 했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도 내가 말했듯이 줄기세포 치료제 얘기했었잖아. 그리고 얘네가 이제 의약, 원료품 그 사업을 키울 거라고 그 성장성이 좀 높아 보인다고 했잖아. 이렇게 보면 사업 목적 추가한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지. 왜냐면 세포치료제랑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연구는 사업 목적을 추가하면서 이 기업이 여기다가 이 R&D 비용, 그러니까 연구 비용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는 본점 소재지도 변경을 했어. 3월 달에. 왜? 본점 소재지를 변경한 가장 큰 이유는 이 핵심 앞으로 키울 산업이 좀 이 제약바이오 쪽으로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고객들의 이제 접근성, 고객 미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마케팅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청주시 쪽으로 옮긴 거지. 그리고 또 청주시 그쪽 근처는 식약청이 있는 곳이야. 한마디로 SK 바이오랜드가 앞으로 이제 성장 전력을 기존에 이제 화장품 그 천연물 원료 시장에서 좀 바이오 의약품 쪽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를 느낀 거지. SK 그룹 내에서도 좀 이제 성장 사업에 투자하는 부분을 이제 제약 바이오 쪽으로 많이 집중해서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SK 바이오랜드가 또 좋은 거는 대기업 그룹이잖아. 어찌됐든 SK 그룹의 막대한 자본력과 계열사 간의 마케팅이나 아니면 해외 영업망 많이 구축돼 있잖아. 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잖아. SK 그룹 자체가 세계적으로도. 그러면은 그런 마케팅 전략이나 이미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SK 바이오랜드도 해외 수출 비중도 커질 거고, 그런 것들 봤을 때 SK 바이오랜드는 시나리오가 정말 좋은 기업이지 않을까? 그러면 SKO 바이오랜드처럼 다른 효자 종목들이 있으면 또 추천해 줄 수 있어? 당연하지. 여러분들도 한 종목에 집중 투자하지 마시고, 한 종목을 사더라도 분할해서 사시고, 또 다른 종목들도 좋은 게 많으니까요. 분산 투자 꼭 하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